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했습니다. 전일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도 급락 마감합니다. 다우가 1.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 하락했네요. 시간에선 또 오릅니다. 급락에 대한 반반 매수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전기차죠.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15% 폭등합니다. 근데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보니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요즘 미국 시장의 하락의 특징은 그 AI 도구와 관련 있습니다. AI 도구가 나오면서 시장을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그 엔트로피라는 회사가 AI 도구를 만들면서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산업을 잠식할 거다라는 그 불안감이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젠스랑이 인터뷰를 했었죠. AI 도구가 SW 산업을 도와주는 도구지 잠식할 수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결국 AI를 쓸 거고요. 그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코딩도 가능하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은 컴퓨터가 다 해버립니다. 아예 주문만 하면 자기가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더 기능이 발전하면 이제 사람이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엔트로픽에 의한 악재는 일단 해소가 됐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듯 했어요. 근데 또 알트루이스트라는 기업이 AI 도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또 세무관리 서비스 쪽인데요. 이걸 내놓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융과 서비스 관련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특히 물류 관련주도 막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AI 도구가 AI가 전체 산업을 잠식할 거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또 골드만삭스가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포가 일단 시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벗어난 다른 거, 엔터테인먼트도 부동산도 이런 모든 산업에 AI가 문제가 잠식할 거다. 이런 문제. 이게 이제 현실이 되나 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AI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영화도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아주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일부 다른 영화는 기억이 잘 안 나던 그런 거 나왔고 또 아이로봇에서는 로봇이 또 각 집마다 하나씩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막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 특히 일론 머스크가 2년 안에 가정마다 로봇을 두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 되면서 기업들의 공포로 좀 다가온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애플도 5% 빠졌습니다. 애플이 5% 빠진 이유는 시리가 또 출시가 지연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악재 하나에 플러스 악재가 그냥 여러 개가 겹치면서 시장을 눌러버린 상황이었죠. 특히 요즘 시장이 AI로 어려울 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우려고 막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지표가 또 안 좋아요. 소매 판매가 또 둔화되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더니 또 고용이 또 좋으면서 또 금리 인하감을 또 흔드는 그런 상황인데 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또 발표가 있죠. 요것도 오늘 봐야 되겠죠. 만약 이게 또 둔화가 되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이게 좋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강하게 나와버리면 또 금리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케빈 오씨가 이제 5월달이 지나면은 임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금리나 기대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나마 그 5월 전까지 그렇죠. 제롬 파월이 있을 동안 지표가 나빠서 금리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기대감, 요런 것도 조기 금리에 대한 기대감, 요거를 좀 이렇게 불씨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자꾸 금리에 어떤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AI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AI로 인한 과도기적인 상황,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
그 중에서 그나마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있을 수 있는 상황. 특히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지명하면서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요구했던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케빈 워시가 금리를 안 하면 뭐 소송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농담 삼아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 5월까지는 재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의 뉴스하나 너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우는 보시면은 고점 부분에서 놀고 있죠. 여기서 급등 2.5% 상승해서 추세선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 결국 우상향 추세선, 저점 높아지는 추세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유지, 제가 지난 박스권 유지라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박스권 유지하고 있죠. 돌파 시도하다 무너지고 또 여기서도 이틀 연속 올랐다가 약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또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종목 5% 빠졌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했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덜 갔지만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시간외에서 18만 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어제 특징은 개인은 한 1,300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은 한 1,400만, 외국인은 1,400만 주 매수하고 기관은 소폭 매수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HBM4가 추석 이후로, 설 이후로 양산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추석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설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설 연휴 지나면 바로 HBM4를 양산한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가 HBM4 공급을 뭐 빨리 해달라 요구까지 있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추가적으로 오르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일단 수급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에서 기관은 1,400만 주, 외국인 1,300만 주 샀는데요. 잘 풀어주는 겁니다. 계속 꼭지고 있으면 안 갑니다. 풀어주고 또 얘가 팔 때 받아주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을 올리는 게 그게 좋은 거죠. 한쪽을 계속 사고 한쪽을 계속 팔아버리면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개인의 매도가 잘못되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 대응을 잘하는 거다. 저점 매수해서 고점에서 파는 거잖아요. 물론 더 올라가면은 또 따라 붙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더 시장에는 더 좋은 쪽으로 유도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 세웠죠. 어저께 7.9%. 와, 삼성전자가 7.9%. 물론 하긴 뭐 지난번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저점에서 하한가까지 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20만 전자 얘기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24만 전자까지 나오죠. 저는 20만 전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24만 전자까지 갈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죠. 아직도 한 2만 원 정도, 10%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 정도,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5,500을 다시 올라섭니다. 지난번에 5,500 아마 37까지 갔었다가 어저께 5,510이었나요? 5,500 죄송합니다. 5,300이었네요. 제가 5,370 갔다가 눌렸다가 5,500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5,522까지 갔는데 안착 시도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하락으로 아마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일단 뭐 중요한 저항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시장에 누군가는 시장을 뭐 도망가기 전략을 피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 3조 샀고요. 기관 1조 7천억 샀어요. 외국인 5조 팔았거든요. 개인만 5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수급적으로는 오늘 주가가 눌리기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전략 구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미국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세를 기본으로 바탕을 봐야 되겠지만 수급으로 봐가지고는 그렇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3조, 어저께 3조 1천억인데 이 프로그램 2조 8천억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6조잖아요. 거기다가 이 선물이 1조 5천억 들어왔어요. 이게 7조 5천억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하루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전야 구간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